남편은 봤어요. CCTV 보니까 막 국과수에서 사람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상황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요? 전에는 딱 5개만 제공을 했대요. 네네네. 방으로 가져가서 쟁여놓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인수하고 다 꽉꽉 채워놓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더 꽉꽉 채워놓으니까 방에 쟁여놓았던 분들이 다시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게 어떤 심리죠 그게? 고시원하고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어. 아 그래요? 한 달에 진짜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가 꿈이었어요. 근데 고시원 창업으로 그 꿈을 이뤘는데요. 부부가 같이 하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세요? 아니요, 저 일하면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러신 거예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스타일인데 저보다 더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되나 봐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정우 엄마이고요. 고시원 2곳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주말이어서 남편과 같이 출근을 해요. 보통 평일에는 지하철 타고 제가 많이 출근을 하는데 주말에는 남편하고 같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1호점 내방역 고시원 갔다가 두 번째 천호동 고시원으로 갈 예정이에요.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2곳 모두 직영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장님이 직접 다 운영하시는 거죠? 네, 청소도 제가 하고 어쨌든 저희 부부 이외에 도와주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주로 우리 남편은 고시원 시설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청소하고 주방 비품 채우기 이 정도는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매일매일 가는 이유가 일단 제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딱 뿌듯하게 나오면 그 다음날 가면 다시 원상복귀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원상복귀가 되다 보니까 음식 쓰레기도 맨날 쌓이고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매일매일 쌓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럼 평일 주말 계속 가신다는 얘기예요? 네, 일주일 365일 명절에도 추석에도 보통 몇 시간 정도로 일을 하고 오시나요? 짧게는 1시간이고요. 네. 길게는 대여섯 시간도 있었어요. 평균 2시간 네. 정도. 이 고시원은 우리 입주자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다 흘리고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시면 그냥 뭐 누가 또 흘렸네? 아유 오늘 주방이 또 오늘 또 난리가 났네?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오실 텐데 잘 다루세요? 네, 저는 네. 89명 이름, 몇 호, 직업, 본가, 나이 다 기억하거든요. 워낙 외로우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고시원에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인사 크게 하고 요즘 허리는 어떠세요? 이렇게 안부를 물어요.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 저는 입주자들하고 소통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고시원 가서 후다닥닥 일을 끝내고 바로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 입주자분들은 저를 보시면 그렇게 저렇게 저 붙들고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전 다 들어드려요. 한 번 듣기 시작하면 10분, 20분이 그냥 흘러가요. 한 분당. 그런 분들이 대여섯 명 정도 되세요. 그러면 일만 하고 나올 수가 없고 저의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입주자분들의 말을 경청을 해요. 그분들의 말씀 들어드리고 외로우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우편물이 도착하면 방 앞에 두고 우편물이 3일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전화를 드려요. 걱정돼서 전화 드렸어요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죠? 아니에요. 다 쉬운 일이에요. 무관심하면 고독사의 위험도 있고 제가 고독사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겪어보셨어요? 네, 사람 관리는 청소보다 더 1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호실마다 그렇게 좀 낌새가 좀 이상하신 분이 계시면 항상 전화해보고 가보고 두들겨보고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두들기거나 전화는 자주 하지 않고요. 민폐이기 때문에 대신 CCTV를 계속 보고 있어요. CCTV를 보고 이분 행동이 좀 그렇다 이상하다 하면은 한번 전화를 드리지만 네. 전화나 문을 두드리는 일은 자주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럼 그 고독사 관련된 것도 지금 현재 고시원에서 일하는 일이? 2년이 지난 일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는데 네. 일주일 동안 안 보이셨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냄새로 알았어요. 냄새가 나요? 네. 지금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데 당시에는. 굉장한 충격이겠네요? 말도 못했어요. 우리 남편 더 힘들었을 텐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트라우마 생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장면을 안 봤고 그 시신을 우리 남편은 봤어요. 우리 남편이 빨리 들어가라고. 저는 집에 갔는데 네. CCTV 보니까 막 국과수에서 사람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오빠가 뒤치다거리 다 해줬어요. 그때 상황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요? 네네. 궁금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네.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냄새가 홍어 삭힌 냄새?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많이 나서 주말이었어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경찰에다 전화를 해서 이상하니까 와주십시오 했더니 두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이제 문을 열어서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열어서 봤죠. 네, 누워 계셨어요 그분이. 국가수 연락하고 네. 앰뷸런스에 연락해가지고 오시는 동안 CCTV 다 확인해서 그분이 들어가서 며칠 동안 안 나온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아무도 문을 안 열었다. 그거를 경찰들이 다 확인을 하고 그때 이제 국가수에서 와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젊으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뿌른 상태여서 네. 이렇게 모시고 나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조금 전에 이제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트라우마가 남아요. 1년 반 정도 예. 그 냄새라든지 아. 그 느낌이 계속 남아 있어요. 네네. 냄새 빼는데 한 2달 걸렸어요. 완전히 벽지까지 다 뜯어내고 약을 계속 뿌리고 그걸 말리고 뿌리고 말리고 하는 과정이 네네. 2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옆에 있는 호수의 입주자분들한테 입소문 나가지고 다행히 아무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주말에 예. 다들 어디 가셨을 때 그 라인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모시고 나갔어요. 안에 계시는 분들은 몰랐어요. 다행히. 이렇게 자세하게 썰을 푼 적은 그치. 처음이에요. 처음 잡 아, 인사이드에서.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고독사라는 거 말만 들었지 그걸 이렇게 목격하신 분의 어떤 생생한 그거를. 제가 지금 9번째 출연이거든요. 네네. 유튜브 채널 아무한테도 안 말했었어요. 만약에 보셨으면 이 업을 계속 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몇 년 전 일이에요? 딱 2년 됐어요, 진짜. 딱 2년. 저희는 인테리어를 큰 비용이 들이지 않아요. 물론 남편의 노동력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비용은 정말 최소한의 비용. 저희는 보통 인수를 하면 재료만 사서 남편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크게 들지 않았어요. 공실이 많은 경우에는 네. 셀프 인테리어보다는 업체에 시공을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홍보나 마케팅 같은 거 어떻게 해요? 홍보는 일단 유료 마케팅 하나 고방 앱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무료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무료 광고가 최고예요. 블로그 포스팅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어요. 빈방 사진이랑 저희가 관리하는 모습. 블로그 광고 효과가 제일 커요. 아 제일 커요? 네. 그럼 그 관리를 원장님이 직접 네. 하시는 거예요? 광고도 제가 하고 있어요. 틈나는 대로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네.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꾸준히 한 달에 4번 정도 꾸준히 올리면 광고 효과가 있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네.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은 참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주세요. 아, 지나가면서 그분들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관심이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근데 또 이게 장점이 예.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아유 저 친구 젊은 친구가 저렇게 와서 고생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일부러 조금 더 그분들한테 아유 그거 힘드신데 뭐하러 그러시냐고. 네네. 제가 오면은 10분이면 끝날 거 어르신 하시면은 30분 걸리니까 네네. 그 저한테 그냥 맡기시라고 얘기하시라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유대관계를 쌓는 거죠. 유대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운영 노하우네요, 그죠? 사람 대 사람 상대라 예. 조금 아쉽고 조금 뭐 하더라도 예. 그래도 조금 더 살갑게 대하는 게 네네. 그분들한테는 저희들도 이득이고 맞아요. 그분들도 마음이 편하시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입주자분들이 예. 내 얘기를 들어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가끔은 어쩔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들어야 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가 계속 길어져. 그래도 다 들어드려요. 업체를 활용하면 경비는 들겠지만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앞으로도 업체는 안 쓸 거고요. 네. 어떤 직원도 안 쓸 거예요. 그 이유가 제 성격이 이 비용도 아깝지만 업체로 청소를 맡기면 네. 제 성에 안 찰 것 같아요. 만약에 3호점, 4호점 확장해 나가시면 그때는 계속 하실 거예요? 목표로 한 게 있어요. 네네. 지금 3호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4호점까지는 직영으로 할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자신감이죠, 이것도. 왜냐면 일단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고요. 그리고 전 청소 잘하고 친절하니까 이 고시원이 별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면 돼요. 시설 관리 잘 해주고 사람들 말 잘 기기로 해서 들어드리고. 고시원 운영 안 할 때는 네. 한 달에 진짜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가 꿈이었어요. 근데 고시원 창업으로
꿈을 이뤘는데요. 고시원하고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어. 아 그래요? 근데 궁금한 게 여기가 왜 문스테이예요? 이름이 문선이어서 아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네. 전기가 끊겼어요 이 건물에. 남편이 좀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 아까 건물주분이 아. 고맙다고. 이 뒤에 스테이 써 있는 게 뭐 맞추신 거예요? 뭐예요? 아니 저거는 간판해 주신 예. 간판 사장님께서 네. 선물로 주신 옷이에요. 아 뭐예요 이게? 스프링클러 배터리. 건물이 방전이 돼서 네. 스프링클러 배터리도 나갔네요. 여기 우리 사무실. 아, 남편 자제가 많아요. 창고, 사무실, 맞아, 뭐 데스크. 창고 구경. 이쪽은 외창, 원두명. 예. 이쪽은 내창. 가격대가 다르나요? 내창은 35만 원, 외창 원룸은 45만 원인데요. 지금 방이 없어요. 안실이어서 우리 입주자가 살고 계신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제빙기. 제빙기도 있어요? 좀 부끄러워하세요? 밥이 없을 때는 제가 밥을 하고. 입주민들은 식사를 뭐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 네, 여기서는 취사만 하시고 아 취식 취식은 방에서. 방에서요? 창문 없는 방은 곤란하겠네요? 저희는 예. 보시면 이게 공조 시스템이라고 이게 네. 환기가 다 잘 되어 있어요. 아 방마다 다 돼 있어요? 네, 타이머가 타임마다 돌아가요. 환풍기 아. 시스템이. 그래서 환기는 잘 돼요. 인수를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공조 시스템 한 거예요. 부엌에서 네. 항상 원장님께서 이렇게 비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쌀, 라면, 김치, 원두커피, 믹스커피. 이 커피도 이렇게 항상요? 네, 이것도 원두커피도 그냥 채우고 이 정도로 채우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잡아두려는 성격도 있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네. 요즘 고시원들 이 정도 드려요. 근데 이게 달달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건물주 월세가 제일 지출이 가장 세고요. 네. 이런 거는 라면 10만 원, 쌀 10만 원, 네. 뭐 20, 방 하나 값밖에 안 돼요. 비품은. 근데 아니 워낙 많이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40만 원 정도 비품 값이고 전기세, 수도세 지출에 비하면 네. 이런 비품 지출은 크지 않아요. 아 공과금이 제일 크다? 공과금이 가장 크고 더 큰 건 건물주 월세. 그럼 공과금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에어컨 네. 120만 원 나왔어요. 이번에 풀 가동은 아니고 저희 한 20분 가동하고 10분 쉬고 20분 가동하고 그런 식으로 틀었어요. 아, 그 설정을 해놨구나. 네, 네. 타이머로. 그래서 네. 120만 원 나왔고 겨울에는 한 130만 원 나와요. 아, 거의 보일러는 더 빵빵하게 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비품값은 공과금에 비하면 귀엽죠. 임대료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임대료는 네. 700만 원대 중반인데 네. 임대료가 싼 편은 아니에요. 여기가 몇 평이에요 그러면요? 130평. 아, 왜냐면 서초구 방배동이잖아요. 선생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부잖아요. 네. 주부가 하는 일이에요. 음식 쓰레기하고 밥하고. 밥을 항상 이렇게 앉혀놓는 거예요? 원래 네. 입주자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밥이 없을 때는 제가 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저런 커피 같은 것도 네. 사람들의 심리가 가져갈 것 같죠? 네. 가져가시는 분들 있죠, 물론. 네. 그러면 저는 더 채워놔요. 아, 그러면 또 가져가면 또 채워놓고. 근데 사람 심리가 네. 항상 저렇게 가득가득 있으면 네. 안 가져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족하면 가져가는 거지 가득가득 있으면 네. 가져가지 않아요.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처음에는 라면을 딱 스낵면 5개씩만 제공을 했대요. 그만 사람들 그냥 다 방으로 가져가서 쟁겨놓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인수하고 다 꽉꽉 채워놓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더 꽉꽉 채워놓으니까 방에 쟁여놓았던 분들이 다시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게 어떤 심리죠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있는데 뭐 그런 거? 있는데 새로운 라면이 생겼네? 방으로 가져가야지. 근데 계속 생기네? 방에다 가져놓을 필요가 없네? 다시 가져다 놓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거 보고 재밌었어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아 그래요? 이게 긍정적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평범한 건데? 경비가 나가는 건데 없으면 더 채우면 되지? 아 저는 이거구나. 감사해요. 별것도 아닌데. 내 돈 나가는 건데 네. 안 채우려고 하지 더 채우려고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역발상으로 더 채우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입주민들한테도 더 좋게 작용하고. 야 이건 제가 볼 때는 한숨을 배운 것 같네요. 그래요? 근데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보니까 예. 부족하면 가져갈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항상 깜빡. 아, 근데 원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세요? 아니요, 저 일하면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러신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냥 제 성격인데. 아,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스타일인데 저보다 더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되나 봐요. 그럼 이거 하시면서 스트레스는 크게 안 받으세요? 아니요, 봤죠. 아,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스트레스 굳이 생각해보자면 이게 금융치료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고린이었을 때는 미납자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려니 해요 그냥? 네, 이제 그러려니 하고 보통 연차하시는 분들은 한 몇 프로 정도 있으신가요? 한두 분은 정말 꼭 계시는데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도주하신 분이 한 6분 계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했어요? 또 쫓아잡았어요? 아니면? 그런 스트레스는 그냥 밤에 예. 남편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막 그러면 다 풀려요. 보통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정말 다양해요. 72세 분도 계세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시고 고3도 있고 직장인분들 90년대생, 2000년대생 분들도 은근 있고 이렇게 재활용을 분리를 안 하죠. 쓰레기통을 제가 해요. 제가 추구하는 고시원은 가정집 같은 고시원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데서 걱정하는 부분이 네. 화재 부분이니까 네네. 꼭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작동 시험 테스트하고 그리고 뭐 문제 있는 거 있으면 교체하고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놔요. 블로그 포스팅하기도 좋고 저희가 600에서 1000 이상을 들여서 옥상 전체를 다 방수를 했어요. 비가 안 올 때는 확인을 못 해요. 근데 비가 오고 나니까 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했는데 네. 꼼꼼히 잘 못 하셔가지고 네. 결국에는 방수액 사다가 제가 다시 했어요. 직접요? 네. 시설 관리를 하려면 네. 머릿속에 제가 없어도 누가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럼 주말에 이렇게 매번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주 주말에밖에 일을 못해요. 평일에도 일하시고 주말에도 일하시고 하면은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네네. 말씀해 주실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다른 원장님들하고 저희는 소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저께도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네네. 유튜브 보고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는데 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 주셨다고. 그래서 카톡으로 다 설명드리고 자재는 뭐 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예. 귀찮은 그런 일이잖아요, 솔직히. 그쵸. 근데 소위 말하는 동종업계잖아요. 원장님들도 알고 있는 지식 서로 공유해가지고 네. 해드리면 좋은 거고. 사모님께서 고시원 일을 하신다고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하신 거예요? 그쵸. 잘 될 줄 알았나요? 잘 된다 못 된다 보다는 네. 그냥 자신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사모님의 성향하고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쵸. 연애할 때도 항상 올림픽 공원을 뛰었어요. 원장님이. 왜요? 운동한다고. 이 사람은 바쁘게 움직여야 될 사람이구나. 저는 처음에 예. 연애할 때도 오빠 막 그러길래 네. 제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원래 그랬죠. 원래 그랬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야. 재밌어서 그랬어. 근데 이거는 교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싸 보이는데. 글쎄요, 이거는 그냥 단순 교체라 네.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배터리 사면은 58,000원 정도? 보통 일용 근무자들 일하면은 네. 못해도 10만 원은 오버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가서 만약에 고쳐준 적도 있으세요? 그렇게 해드린 분도 계세요. 그럼 돈을 받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6명, 7팀 정도 만들어가지고 네. 도배 교육한 적도 있었어요. 원장님들 오시라고. 근데 그거를 다 그냥 자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돈 안 받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그건 어떤 마음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동종업계라는 그거 딱 하나예요? 아니, 재밌잖아요.
저녁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네네. 맥주 한잔 하면서 친해지는 거 그런 재미로 그냥. 와, 이게 마인드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돈을 지불할 거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솔직히. 대다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무조건 엠빵입니다. 그랬더니 저 어떤 분은 네.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해서 고마우니까 예. 자기가 내겠다. 예. 다음에 저 안 보실 거면은 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관계가 더 좋아지나요? 네. 저도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웠고 네. 그런 어른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실제로 몇 년 연애하시고 결혼하신 거예요? 1년이요. 1년이요? 네. 그러면 사모님이 어떤 면이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까? 중간에 헤어졌었어요. 그래요? 네. 헤어졌었는데 잠깐 정체기에 이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다시 만나서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 예. 내게 되려면 결국에는 만날 사람을 만나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네, 지금 여기 빨리 원래 원장님 가려고 했는데 좀 민감한 얘기지만 네. 여기 수익률을 좀 한번 궁금해서. 매출이 1,800 가까이. 42개 중에 원룸방 22개, 미니룸 20개예요. 네. 그럼 원룸방하고 미니룸 차이점 뭐예요? 원룸방은 욕실 화장실이 있고 창문이 있어요. 미니룸은 욕실 화장실이 없고 창문이 없어요. 가격 차이는? 10만 원 차이. 35만 원, 45만 원. 건물주 월세, 공과금 포함해서 월 전기 고정 지출이 1,000만 원 내외 돼요. 여기는 순수익이 700만 원대, 7, 800 그 사이. 이건 코인이에요 그러면? 건조기만 코인을 받아. 얼마씩이에요? 한 시간에 1,000원인데 예. 왜 코인을 받냐면 예. 수건 한 장 돌리고 속옷 한 장 돌리면 그러겠네. 그 다음 사람이 이용 못 하잖아요.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사람들이 이거를 확실히 절제해요 그러면? 그럼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5만 원 나와요. 남편분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 남편은 영어랑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동에서 소개팅을 했어요. 교회에서 소개팅을 해주셔서. 근데 인사동에는 외국인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막 외국인을 막 영어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 와 영어 진짜 잘한다. 저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잘하는 배우자가 좋더라고요. 일단 되게 자상해요. 그냥 제가 피아노 레슨을 어디에서 끝나건 끝나는 자리에 항상 데리러 왔어요. 지금은 아들보다 사위를 더 좋아해요. 저희 엄마가. 제가 블로그로 저 관리하는 모습을 다 올리면 그 모습을 보고 전국의 고시원장님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너무 성실하게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그대로 전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배울 점이 있으신 분이구나. 감사합니다. 이 병으로요? 네. 이걸 어디다가 팔아요? 동네 마트에서 팔아요. 그래요? 네. 동네 마트에 다들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다 가면 받아주세요. 공병 다 수거해요? 네. 많이 버시면서. 아니요, 저는 많이 번다고 저런 푼돈도 귀하게 여겨요. 아직도 저는 플러그 다 빼고 기본이죠. 이거 갖다가 공병 팔면 좀 네. 행복하시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주말에도 남편분께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어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일단 혼자 다니는 것보다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더 든든하고 부부가 같이 하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1, 2호점은 일단 당분간 매도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할 거고요. 3호점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3년차 가까이 되는데 1년 정도 했을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때는 요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청소하는 요령도 별로 없었고 이제 사람들 대하는 그런 요령도 많이 없었고 근데 지금은 확실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경험이 가장 큰 스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이 4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 노동력이 투입은 되는 거는 다르지만 네. 현금 흐름은 최고인 것 같아요. 고시원을 이제 하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내 자본이 들어가서 차리신 사업이잖아요. 네. 너무 오토 시스템, 무인화 시스템을 지향하는 쪽보다는 그래도 직접 매일매일 출근하시면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여기가 세탁실. 여기가 부엌이에요? 네, 주방인데
2, 3, 4, 5층을 다 쓰시는 거예요? 네. 이 건물 통으로요?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보증금하고 이런 것들이? 올 원룸형 47개고요. 건물 조회세가 800만 원이 넘어요. 매출이 2,3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순수익은 1,00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분리되어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신발이 야, 방이 크다. 네, 여기는 커요. 야. 내 방역하고 확실히 차이가 네, 나는데요? 내방역은 이거의 한 절반 사이즈고요. 예. 여기 방 욕실 화장실 있고 여기는 얼마짜리예요, 그래요? 50만 원. 여기 좋은데요? 네, 개별 에어컨도 있고 이 몇 평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3평이에요. 창문이 이렇게 많아서 좋네요. 네. 일단 소감보다는 네. 고시원을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네네.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 대 사람 상대하는 거다 보니 이왕이면은 살갑게 그리고 사람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좀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촬영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